말기암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오슬로 대학교 교수이자 세계적인 사회인류학자, 노르웨이 사람 토마스 힐란드 에릭센. 그가 쓴 학술서는 30개 이상의 나라에서 번역되어 인류학 교과서로 쓰이고 있고요. 학자로서 큰 영예를 누렸던 그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수많은 경험 속 삶의 통찰을 담은 책 한 권을 펴냅니다. 플라톤에서 수잔 울프까지, 다윈에서 AI와 챗 GPT까지, 모차르트에서 락그룹 킹 크림슨까지 시대와 공간을 넘나드는 폭넓은 이야기. 사람은, 우리는,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끝없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이 이 책 한 권에 담겨 있습니다. 2024년 11월 27일 영면에 든 토마스 힐란드 에릭센의 역작, 삶의 마지막 여정에서 찾은 가슴 벅찬 7가지 깨달음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인생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인류는 과학과 기술에서 크게 진보해왔다. 그러나 삶의 의미는 과학과 기술을 동원해 답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궁극적인 해답에 결코 가까워지지 못할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아직 동굴 입구, 소크라테스의 아고라, 붓다 발밑에 있는 보리수 아래에 있다. 누구도 자연을 소유할 수 없다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메시지나 교만이 재앙을 부른다는 서아프리카 설화의 가르침은 서양 철학의 기반을 둔 삶의 의미만큼 귀중한 가치가 있다. 화려하게 꾸며진 문화적 허식, 외적 규칙과 규범, 기술과 사회적 형태를 벗겨내면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모두가 궁극적으로는 같은 동기에 의해 움직이고 있으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공감대를 가질 수 있다. 자신과 전혀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 필요한 것은 인내와 상식, 경청하는 능력뿐이다. 초점을 어디에 두든 눈길은 밖으로도 안으로도 향해야 한다. 작은 것은 큰 것을 비추고 인간은 섬이 아니며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유일한 것은 다름이다. 삶의 비결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 척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일 뿐이다. 삶의 의미는 지속 가능하고 중립적이며 자유롭다. 삶의 의미는 관계로 이루어진다. 어쩌면 결핍 자체가 이 진기하고 이례적인 환경에서 가장 희귀한 자원일 수도 있다. 항상 구할 수 있는 것에는 가치가 없다. 오늘날 전 세계 중산층과 상류층이 직면한 큰 문제는 부족이 아니라 풍요다. 자세히 살피기 전까지는 드러나지 않겠지만 결국 누군가 발견하게 된다. 우린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가진 전부라는 것을. 결핍은 존재의 기본 조건이다. 얼어 죽기 직전인 사람에게는 몸 안에 단 하나의 소원을 품을 공간만이 남아있다. 내가 만났던 한 원로 작가는 평생을 모리셔스에서 보내며 바다에 관한 시로 명성을 얻었다. 어느 날 지역 신문의 기자가 그를 해변 레스토랑의 점심 식사에 초대했다. 인터뷰 내내 그는 해변을 등지고 앉아 있었다. 왜 작가님이 사랑에 맞지 않는 바다를 보지 않으시죠? 기자가 물었다. 그가 답했다. 바다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아니까요. 그에게 물리적인 바다는 중요치 않았다. 그것은 은유의 원천이자 상상의 도화선이었다. 그는 수평선 넘어 존재하는 욕망과 결핍, 갈망을 끌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분별 있는 철학자는 쾌락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주장하지 않으며 문제를 해결의 대상이 아닌 함께 살아가야 하는 대상으로 여긴다. 역경 없이는 성취도 없다.
평지를 걷는 것이 좋아도 가끔은 오르막길을 가야 한다. 편한 내리막길을 가려면 힘든 오르막길이 필요하다. 숨가쁜 우리 시대에 가장 결핍된 것이 있다면 바로 느림일 것이다. 나 자신을 알아가거나 타인을 사랑하고 배려하기 위해서만 느림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느림 없이는 상상력도 상공으로 이륙할 수 없다. 삶을 가능하게 하는 느림과 눈에 띄지 않는 연결은 그 어떤 자연도 가장 작은 생명체만큼 위대하지 않다는 말처럼 곳곳에서 발견된다. 세계적인 곤충학자 안네 스베르드 루프 튀게소는 아주 미세한 크기의 벌레와 미생물에 관한 최근 저서를 통해 자신의 관점을 확장했다. 그녀는 바닷물 한 줌에 수십만 마리가 들어있을 정도로 미세한 청록색 박테리아 프로클로로코커스에 대해 이야기한다. 크기는 너무나도 작지만 전 세계의 총 광합성의 5%를 담당한다. 바다를 오염시키면 프로클로로코커스는 사라지고 그들보다 먹이사슬의 상위에 있는 모든 종이 영향을 받는다. 그녀는 하찮아 보이는 작은 개체부터 인간의 삶과 연관 있는 개체까지 생명의 여정을 들려주며 세상의 그물망이 단단히 묶여있기 위하여 별것 아닌 작은 벌레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강조한다. 박테리아가 없으면 코끼리도 없다. 플랑크톤이 없으면 고래도 없다. 한 방울의 물방울은 주변의 바다 없이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우리는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때가 되면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하고 겹겹이 시체가 묻힌 묘지 아래 풀이 우거진 언덕에 앉아 공상에 잠길 수도 있어야 한다. 세상은 다채롭고 가능성이 풍부한 멋진 곳이지만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내려놓아야 할 때도 분명 있다. 세상은 당신이 없어도 잘 돌아가지만 당신이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은 세월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인생은 의미로 가득 차 있지만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작별을 고하고 그동안 쌓아온 실이 성장하고 번성하도록 놓아주어야 하는 시간. 나의 생각을 부처님의 생각과 우체부를 참나무와 기회를 아귀와 알고리즘을 프로그래머와 연결하는 시간. 그래야만 원이 완성된다. 50여 종의 책을 저술하고 그중 여러 권이 세계 여러 대학에서 교과서로 쓰일 만큼 저명한 사회인류학자 토마스 힐란드 에릭슨. 췌장암 말기, 꺼져가는 자신의 생명을 덤덤히 받아들이며 그가 써내려간 것은 평생 자신의 연구와 경험 속에서 발견한 인생의 7가지 의미였습니다. 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고 노르웨이에서 인생의 의미 찾기 열풍이 불 정도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킨 책. 이 책의 어떤 점이 독자들의 마음에 그토록 큰 울림을 전했을까 궁금증을 안고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의미 책 안에 펼쳐진 세상은 넓고도 깊었습니다. 조앤 롤링의 해리포터 속 실존주의적 질문과 북아메리카 원주민 두 늑대 신화와의 연관성, 플라톤의 파이돈에 담긴 소크라테스 철학과 반려묘 듀이의 마지막 날들 속 좋은 죽음의 의미,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사유와 경험을 씨줄과 날줄 삼아 우리가 절대 잃어서는 안 될 삶의 의미를 탐구한 책. 이 책을 세상에 내놓은 다음 해인 2024년 11월 세상을 떠난 작가의 간절한 메시지가 바로 이 책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토록 다양한 세상에서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삶의 의미는 타인, 자연,
지구라는 주위 모든 것들과의 연결, 즉 관계로 이루어진다는 깨달음이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촘촘한 관계망 속에서 이뤄낸 각자의 목소리, 가는 실들이 모여 만든 거대한 실타래가 우리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낸 후 그가 직접 전한 메시지 영상을 봤습니다.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회인류학은 사람들이 어떻게 삶의 의미를 찾고 사회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믿습니다. 이 질문은 제 삶 내내 저를 따라다니며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끊임없이 던져온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바로 우리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제 평생 동안 탐구해도 끝이 없는 주제였습니다. 저는 삶이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책을 쓰면서 즐거웠습니다. 작가는 기나긴 지구의 역사를 돌아보며 지극히 평범한 삶의 가치를 찬양합니다. 남이 규정한 성공과 행복이 아니라 누군가와 관계하는 나의 삶, 그 자체가 의미 있다고 말합니다. 거침없는 욕망과 성취를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에 눈부시지만 뒤틀린 욕망 대신 거대한 역사의 일부가 된다는 것의 의미, 존재의 감사를 강조합니다. 그렇기에 다름은 배척의 대상이 아니라 공감과 연대의 원천입니다. 작가가 이야기한 7가지 인생의 의미, 관계, 결핍, 꿈, 느린 시간, 순간, 균형, 실 끊기. 우리 안에 나로서 완성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삶의 조건들에 어느덧 고개를 끄덕이게 됐습니다. 많은 것이 불확실한 시대, 희망에 대한 작가의 말에서 우리 함께 용기 낼 수 있기를. 마이그미가 추천하는 책 토마스 힐란드 에릭슨의 인생의 의미였습니다. 희망이 없으면 저항도 있을 수 없다. 희망은 꿈에서 자란다. 꿈속 세상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아무도 우리의 꿈을 빼앗을 수 없다. 꿈의 가능성은 삶을 견디게 해준다. 많은 꿈이 실현될 수 없고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꿈과 희망은 비현실적일지라도 결국엔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낙관주의에 불을 붙인다.